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 5주간의 랠리가 이제 끝나가는 걸까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결국 돌파해냈는데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 거기에 STO까지 함께 버무려져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5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70달러 선 초반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신용등급 자체를 내린 건 아니고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는데 어제 중국 시장에 살짝 충격이 좀 가해졌습니다. 자, 애플은 주가가 2%가량 상승했는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메타만 조금 소폭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매출이 11%가량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중국의 최대 협력업체죠. 폭스콘의 매출도 4분기의 개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시총 3조 달러 다시 회복을 해냈습니다. 자, IBM과 메타는 AI 동맹을 결성을 한 상태입니다. IBM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메타뿐만이 아니라 AMD, 기타 많은 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에 의해서 IBM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 메타는 반면에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앨범알 최근에 전기차 그리고 그 업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둡습니다. 앨범알에 대한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 이후에 추가적으로 5.6%가량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먹구름을 들이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고용지표들 자세하게 짚어보죠. 졸츠 10월 채용 공고 함께 보시면요. 예상치와 이전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구인 배율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시장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 계속해서 나오는 고용 지표들 이번 주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ISM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와 이전치를 뛰어넘는 확장 국면 이어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채용 공고와 S&P 500의 추이를 살펴본 건데요. 채용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과 함께 S&P 500도 함께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용이 채용 공고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 S&P 500의 주가 흐름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신용등급은 A1 자체를 유지를 했고요. 전망만 하향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무디스는 2016년과 2017년도에도 신용등급 전망 또는 신용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사실 후행적인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좀 후행 적입니다. 부동산 침체 방어를 위해서 재정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전망 하향의 이유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헝다 사태도 보고 미구이 위안 사태도 보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 우려된다라고 역시 후행적으로 하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1.67% 상해 종합지수가 떨어졌던 것 이후로 오늘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일라이 릴리가 결국에는 젯바운드 판매를 개시를 본격적으로 해냈습니다. 최근에 일라이 릴리의 주가 흐름은 한 달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으니까 이 소식과 함께 맞물려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확실한 주도 섹터 그 안에서도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이슈일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인구의 5%가 GLP-1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7%가량도 복용을 고려하고 있다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일라릴리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간의 경쟁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미증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장은 요즘 좀 종목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테마성 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증권가에서는 12월보다 1월에 더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연말의 선물이 11월에 미리 전해졌다. 혹은 선물이 아직 온 건 아니지만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배 타고 오느라 그 선물이 늦어져서 차라리 1월을 기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세 가지 증권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신한투자, NH투자증권의 내용들만 정리해봤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변화되면 12월에도 강하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추가 매수 자금이 들어오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우세 장세가 지속이 되는데 1월 차라리 기대해 볼 만하다. 신한투자에서도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운 업종과 테마는 지금 견조할지라도 로테이션의 주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짧아졌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 NH투자증권에서는 연말 랠리보다 1월 효과가 클 텐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중소형주 효과와 인사교체를 위한 빅베스의 기회. 세 번째는 과거와 다른 배당제도 변화를 이용하는 전략. 이건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레포트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보통은 연말 되면 기업의 이익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회성 비용을 거의 연말 4분기에 다 털어내기 때문인데 그러면 기저 효과로 1월은 더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기저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기대감이 더 자리할 것이다 라는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시장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도 1.4% 밀렸고 중국 내륙 지역 그리고 홍콩 지수도 큰 폭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특히 홍콩 항생 지수는 52주 신저가까지 추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인 코스피의 약세가 좀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아쉬운 흐름이었죠. 시장에서 해석하는 하락의 명분은 크게 네 가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설레발이 미니 발현이 돼서 그에 대한 대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엔비디아 내부자들 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증시 고점인가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수급 이슈, 우리나라는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우려감 있죠. 그리고 이건 소문인데 어제 TSMC 이제 내년도에는 투자를 좀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긴 하는데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 경제일보의 추측 보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올해, 내년엔 요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면서 반도체 생각보다 안 좋나라는 우려감이 장중에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앞서 보신 지수의 움직임 보시면 홍콩 지수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대부분의 이제 부실 기업들이 홍콩 항성 지수에 편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호재로 보면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확장 국면인 기준선 50을 웃돌면서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재료가 나오면 중국 증시 분위기가 좋은데 어제는 전혀 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은 어제 오후에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시장 장 마치고 유입된 소식이긴 하지만 중화권 증시는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부동산 위기, 이거 정부가 나서서 돈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덕적 해이 유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명분으로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레버리지 활용해서 중국들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어렵다고 중국이 도와주면, 정부에서 도와주면 이러고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도덕적인 해이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명분 삼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볼만한 변수는 역시나 환율입니다. 환율, 위엔화의 환율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원화가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국 증시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홍콩 ELS 등에 투자를 하신 분들 국내에도 꽤 많이 계실 텐데 그 상품 자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매물 출회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나마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을 시키는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간밤 버텨줬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합쳐놓은 이제 유로스톡스 지수만 보셔도 0.9%의 상승권. 그래서 지금 선물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환율의 움직임도 충격적이진 않아서 오늘 우리 시장 중화권 증시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긴 관점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죠. 부동산 구조 조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심판의 날이라고 삼성증권에서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금융시장 중국 쪽에서는 부채 구조 조정의 파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에버그란데라고 하죠. 헝다그룹에 청산 심리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또 연기됐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원래 애초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 차례 연기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연기를 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부동산발의 구조조정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정 정도는 고통의 시간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꼴찌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이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의 반등, 그 반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 무난히 이 부분을 통과해야겠죠. 고통의 시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한편으로는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결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아프면 코스피도 아프고 2차 전지가 아프면 코스닥 시장도 아프죠. 그런 패턴이 어제 같이 나왔습니다. 양 시장이 밀린 이유는 반도체의 약세, 2차 전지의 약세로 대변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시장의 결이 과거에 이런 지수의 패턴이 나왔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패닉셀 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주가 반등의 펀더멘털 기여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심리나 수급에 민감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는 건 아니고 연초 대비했을 때 강했던 종목 위주의 매물 부담이 좀 나타날 뿐인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게 한 가지의 포인트였죠. 최근 견조했던 업종 중심의 하락이 어제 큰 특징이었습니다. 반도체, 운송, 조선 특별한 이슈 없이 밀렸다라는 공통점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자금들이 이쪽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 것인지 사실은 연말 연초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헬스케어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는 모습 그리고 음식료나 금융주는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특히 금융주를 자세히 보시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어제 쌍끌이 순매수가 이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장중에는 2.5% 특히 장 초반에 급등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마이너스 4.5%까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쏠리는 흐름은 완화되면서 온기 확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금의 편중도가 많이 이제 확산된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특히 반도체 철강으로 집중이 됐는데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금융, 헬스케어, 자동차 쪽으로 유입됐다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자, 52주 신고가에서 차익 실현 매도 출회 대표적으로 이제 리노공업이나 제주반도체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뭐 52주 신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반납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자금의 이동들, 흐름들 같이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STO 쪽의 자금이 요소수 헬스케어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과연 지금 요소수만의 문제인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 20년간 요소수를 자원 무기화로 삼아서 과점 형태를 중국이 취하고 있었죠. 저가 공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쪽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요소수를 중국에서만 수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수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저가 메리트 때문에 거의 그 루트가 중국 쪽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신흥국 생산의 봉쇄로 인해서 특히 선진국은 환경 문제로 생산이 아예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서 그 우위를 중국 쪽에서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히토류 매장량이고요. 이 영구자석 핵심 소재 네오디뮴 가격 추이인데 한 번씩 이제 수출 규제 있을 때마다 이게 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수출 통제가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것도 상방 압력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흑연 수출 규제 사례도 한 차례 우리는 겪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중국은 이미 자원 수출 법안을 제정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자원 무기화로 인해서 이런 희귀 금속 등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을지도 매크로 관점에서 같이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보겠습니다. 원전, 시간외 거래에서 모두 전원 기립했습니다. 급등세가 나왔는데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전 10기, 10기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 지시를 했다. 그런데 기사는 오늘 좀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이 관련주들의 주가 반응의 변동성을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개별주는 카페24 상한가로 시외해서 움직였는데 구글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 이제 유튜브에서 쇼핑 확장에 이제 그런 발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한화오션은 장 마감 후 기사가 떴는데 1조 원대 규모의 잠수함 무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사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MSCI 추종지수의 패시브 자금 성격들이 굉장히 과거 주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MSCI 주간 레포트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2월 리뷰에 대한 편출입 예상 종목 확인 내용입니다. 발표는 2월 13일에 나오게 되고 과거 같으면 한 달 전부터 패시브 자금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최근 그 주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죠. 그래서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가의 상황으로 봤을 때 편입 충족할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세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편입 가능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면 유동시총 기준 갭이 마이너스 13%니까 여기에서 13% 이상만 좀 올라주면 편입 요건에 충족이 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알테오젠, 한진칼, HPSP, 현대오토에버 순으로 여기에서 시세가 조금 더 좋아지면 편입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출 가능성이 있는 쪽은 펄어비스와 호텔신라 있는데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들 어떤 게 시총이나 유동 비율이나 유동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허들을 넘게 되면 다 이제 편입 충족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그 부분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건 제도 개선 여부겠죠. 어제 전해진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법 개정은 정무위에서 보류시켰습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국회 전무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보류 결정을 한 건데요. 지금 제도 개선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 전산화는 합의했는데 세 건 관련해서 이제 계류 중이죠. 연내 공식적으로 잡힌 정무위 법안 소위 일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를 시키려고 된다면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제도의 움직임을 또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당장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